전기차의 수준은 정말 어떤 수준인가, 정말 잘 만드느냐. 자, 자동차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고성능을 이제 잘 만드느냐,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BMW라든가 벤츠 이런 부분, 또는 이제 도요타나 현대기아처럼 가성비가 괜찮냐, 거기다 내구도까지 합쳐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부분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여러 가지 시선이 있지만 주류는 아마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랬을 때 중후 전기차가 고성능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가성비 영역, 내가 이제 동일한 금액을 지불했을 때 주는 나에게 대한 이제 가치라던가 만족감, 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했을 때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국의 이제 주류 전기차 시장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0만 위안 근처, 그 다음에 25만 위안 근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10만 위안 근처에서 나오는 차량들,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경차나 소형차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정말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LFP가 원래 이제 좋은 배터리가 아닌데, 중국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미 달성을 했고, 또는 이제 많은 업체들이 내재화를 통해서 차값을 많이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까 이제 2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이제 경제적 이득을 1만 킬로당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이제 내연차보다 10만 위안, 15만 위안까지도, 3천만 원까지도 훨씬 더 좋은 상태, 경제적으로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행거리 좀 아쉽습니다. 10만 위안대 대부분의 주행거리는 실주행거리 한 250km, 맥스 한 300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게 맞는데, 300km 정도 타면서 충전도 이제 1시간 좀 안 걸려요. 50분 정도 걸리고, 그러면서 적당히 우리가 쉽게 아실 수 있는 폴로나 이런 차들이, 아리스 이런 거, 그런 차들, 피트 이런 거, 그런 거에 비했을 때 편의상이 더 좋으면 좋을지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주행거리가 약간 부족한 걸 제외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은 보통 이제 한 250km, 200km,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달리면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 휴식할 때 충전하지,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주행거리가 그렇게 큰 압박까지도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BYD의 돌핀이라던가 우링의 빙고, 또 조금 비싸지만 BYD의 아토3, 원 플러스, 이런 애들이 잘 팔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고가로 간다 그러면 샤오펑의 G6,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3, 이런 부분들 25만 위안 근처에 형성이 되어 있죠. BYD 실이라던가 다 25만 위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충전 속도 상당히 빠르면서도 주행거리, 실주행거리 600km까지도 나오고, 그러면서도 출력도 부족하지도 않고 공간도 상당히 크고, 전기차에서 공간을 뽑아내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은 이제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고, 그러고 이제 엔진룸이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설계를 타이트하게 하냐면은 이제 앞에 엔진룸 쪽을 이제 최대한 이제 짧게 설계해서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중형이더라도 기존 내연차에서 중형급의 이런 실내 공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더 인기다. 중국도 그걸 못하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업체라면 현대기아겠죠. 현대기아보다는 전체적인 효율이 한 10% 정도 부족하다, 15% 정도 부족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현대기아의 끝나누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진 않은데, 이제 최고 트림 캐릭터의 비교로 한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제일 잘 만든 전기차 대비해서 아이오닉 5 N하고 비교하기 조금 이제 EV6 GT 정도랑 지금 현재랑 비교를 한다면 연수로는 2년에서 3년, 전체적인 효율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 20% 정도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국의 전기차들은 동급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EGMP 계열 전기차들이 2021년도에 나왔고 20년도에 나왔고 중국의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전기차들이 23년도에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에서 2년 반, 좀 길게 보면 3년까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다만 이런 이제 전체적인 연수 비교를 했을 때 3년 정도의 격차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전기차를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제 25만 위안까지는 한 4,500만 원까지는 꽤나 잘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인 제어라던가 OTA 수준, 전체적인 OS의 수준, 그리고 자동차의 전체적인 제어, 이런 부분에서도 절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쪽 부분에서는 나름 꽤나 잘 만들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스 테스트 기록이라던가 AEB 기록, ADAS 기록,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꽤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다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 번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에 많이 이런 자료들을 올려놨으니까 시간 나실 때 제 영상은 라이브 영상들 보시면서 커뮤니티를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3천만원 이하에서는 중국 전기차를 시승 추천 1순위 정도에 올려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5천만원 이하에서는 최소 2순위까지도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과 한국은 FTA에 자동차 완성차가 빠져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명심을 하시고 이런 비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 비교가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관세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전기차가 유럽 전기차들,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업체들보다는 현재로서는 가성비라던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치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원인이 중국 정부의 지원이든 내재화든 규모의 경제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내구도는 중국에서 전기차가 제대로 판매되기 시작한 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접어들었던 2020년 하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P7이라던가 BYD의 니오의 ES6 이런 모델들이 제대로 판매되기 시작한 건 2020년도 하반기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사실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구도 부분은 최소한 5년을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사실 연수보다는 개인적으로 킬로미터 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5년 60만 킬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데이터가 쌓이는 2024년 말 2025년 초 이때나 돼서야지 중국 전기차의 내구도까지 판별을 해서 어느 정도 명확한 중국 전기차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중국 전기차가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직 5년 또는 60만 킬로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데이터가. 그래서 이것까지 보시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평가를 완벽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현재 샤오펑 P5를 타면서 7만 킬로를 탔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고요. 저도 이렇게 실제 검증을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국 전기차의 수준에서 이게 중국 전기차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 전기차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과 격차가 정말 엄청납니다. 하위권 업체들은 진짜 뻥뻥 터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여름 많은 업체들이, 중하위권 업체들이 화재가 뻥뻥 났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업체들은 크게 차량의 원인으로는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충전기의 원인으로, 복합적 원인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업체들 차량은 괜찮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화재율의 1년 통계가 나오진 않습니다. 차량 화재율에. 다만 중국 응급구조국의 발표에 따르면 23년도 1Q의 NEV는 하루 8대 정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었어요. 이걸 계산하면은 1년에 3,00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도에 누적 약 1,000만 대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1,000만 대당 3,000대, 대략 만 대당 3대 정도라고 NEV가 23년도 초반에 1,200만 대, 그 중에서 약 3,000만 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연차 화재는 중국에서 1만 대당 4대 정도라고 하니 확실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EV 중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계열과 BEV 계열의 화재를 분류했을 때 약 9대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BEV는 화재율이 꽤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중국 전기차의 전체적인 수준과 왜 상중하위권을 구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될 때 또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드린다던가 하면서